안녕하세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문지혜입니다. 요즘 안녕하시냐는 안부 묻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심, 관계망이 서로를 지지하는 튼튼한 울타리임을 또 한 번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올해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도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처럼 함께 모여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후에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고 촘촘한 이웃과의 관계망이 역설적으로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주민분들의 다양한 모임,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와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설명회 자료집은 PDF 파일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됩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화면으로 혹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책자를 수령해 가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공모 사업에 대한 질문도 답변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실시간 댓글로도 올려주세요. 네, 첫 번째 순서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마을 공동체 이해 교육 시간인데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 모임들을 만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지원 활동가 곽선희 선생님께서 마을 공동체 이해 교육 진행을 하실 건데요. 함께 랜선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마을자치센터 소속 마을지원활동가 곽선희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시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마을에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먼저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마을공동체의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또 사례로 보는 마을 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마을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을과 공동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그리고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또는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급할 때 믿고 아이를 맡길 이웃이 있다. 마을 장터나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마을 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늦은 밤 심심할 때 맥주 한잔할 동네 친구가 있다. 동네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는 주민이 있다. 동네에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다. 이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한두 개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을살이에 발을 담그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걸어서 10에서 15분 거리의 생활 단위에 있고 행정동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관계망, 그리고 서로 돌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마을에서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이웃을 만나 서로 돕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야기와 경험이 공유되고 함께 일하는 공간 모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을 공동체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분되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 재난이 일상화가 되었죠. 이로 인한 돌봄의 위기와 교육 격차, 그리고 저성장 속에 극대화되는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앞만 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요? 어느 아파트에 붙여진 어린이의 메모입니다.
이사 왔다는 인사를 나누는 아이의 메모로 시작해 주민들이 소통하기 시작한 훈훈한 기사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다친 사람을 구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고생하는 의료진과 어려운 이웃의 기부가 이어지는 따뜻한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지요. 이미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코로나 시대, 그리고 기후환경에 대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해결책을 로컬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우리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네에서 나는 아이를 키우고 공부도 하고 밥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잡니다. 이것이 마을 공동체로 확장이 된다면 우리는 함께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고 마을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마을 밥상을 통해 함께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집을 지어 살기도 하고 마을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는, 우리가 함께하면 돌봄, 배움, 생태, 문화, 마을 경제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마을 공동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해 이웃과 함께 활동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3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씨앗기에서는 주민이 등장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싹기 단계에서는 마을살이를 본격화하여 주민 필요와 마을 문제를 해소해 나갑니다. 성장기에는 그동안의 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공모사업은 단순히 밥을 먹고 수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며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 공동체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제페토와 친구들이라는 주민 모임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목공 작업을 통해 소통하며 이웃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와 너의 필요와 욕구로 시작됐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여 책상이 없는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였답니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의 또 다른 필요를 찾아 본인들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숲놀이 연구 모임은 주민들과 함께 숲 밧줄 놀이를 통해 생태놀이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탐방과 학습, 토론을 이어가며 지역의 아이들에게 생태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놀자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지나무라는 모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 소모임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마을 내 돌봄의 공간, 그리고 이동서가를 통해 책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이동에서 골목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능한골 주민 모임을 소개합니다. 소규모 빌라들이 모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2개의 빌라로 시작했다가 5개의 참여 주체가 확장이 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중심으로 마을 밥상과 마을 드로잉, 골목 축제 등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고민하고 기획하여 추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골목을 가꿔가고 있는 능한골입니다. 다음은 송중동 사람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동네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소년 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 공농장을 열고 구청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역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십니다. 행복한 소나무라는 모임은 노인 인구가 많고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강북구 삼양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여기는 일회성 안부 묻기가 아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형태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 밖의 활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나들이도 같이 나가며 밥상 나눔을 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년에 대한 공감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나눔하는 작은 단위의 돌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갑작스레 맞이한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다릅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모임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이제는 줌으로 뜨개질을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고픈 구연 동화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해 더 생생하고 실감나는 동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는 재미는 덤입니다. 온라인으로 첫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배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고민하면 실현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마을 공동체의 매력입니다. 여기까지 강북편 마을 공동체 이해였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 이 시간이 아쉬웠다면 2월 2일 똑똑 마을학교 기초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선희 선생님이 잠시 후 사업계획서 작성법도 함께 알려주실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은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순서입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공고문을 기반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접수기간은 1월 28일 목요일부터 2월 19일 금요일 6시까지나 분야별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기간은 4월 협약일로부터 11월까지인데요. 이 역시 분야별로 사업 종료일이 다릅니다. 지원 자격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당 최대 700만 원 이내이고요. 역시 지원 사업별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공동체 사업 주요 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 그리고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2월 22일부터는 심사와 선정 그리고 3월 말경에 선정 공고가 나고요. 그리고 4월 중에 협약 체결,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정산 및 성과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강북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있었던 마을의제 연합 사업은 이번에 없어지고 이웃 만들기와 공동체 모임 활성화, 공동체 공간 활성화, 골목 만들기, 지역사회 의제 특화 5개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웃 만들기 주요 내용과 사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는 동 단위의 새로운 이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모임들이 가장 진입하시기 쉬운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처음 지원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자격 조건이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 이웃 만들기의 경우에는 대표 제안자 3인이 같은 행정동 주소지, 이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행정동이든지 아니면 생활권,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당 100만 원 이내고요. 총 2,400만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웃 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요 일정은 접수 마감 일시가 2월 16일 6시까지입니다. 꼭 유의해서 접수를 해주시고요. 사전 상담은 접수 마감 하루 전에 종료가 되오니 이 역시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심사는 2월 22일에서 2월 23일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1차 서류 심사가 끝나면 그 선정된 모임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4월 협약일로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열린마을 강좌는 대표 제안자 3인 필수 참석입니다. 이 강좌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 개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과 9월 총 2회 중간과 평가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모임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는 모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모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마을 공간 또는 지역 단체 또는 타 마을 공동체 모임과 연계하는 것들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과 단체면 모두 다 가능하고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경험이 없던지 경험이 있으시던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당 200만 원 이내이고요. 총 2,400만 원의 규모입니다. 모임 활성화부터는 자부담 10%가 추가되니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는 2월 18일 목요일 6시까지 접수 마감일입니다. 역시 사전상담은 하루 전에 마감이 되고요. 사업 기간은 이웃 만들기보다 조금 더 연장된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심사 일정은 2월 24일이나 이 역시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린마을 강좌는 이웃 만들기와 같이 대표 제안자 3인 필수 참석이며 센터에서 개설 예정이고요. 7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 총 2회의 중간 평가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체 공간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체 공간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규모 주민 모임의 활동을 매개하는 안전한 마을 거점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마을 공간을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개인이 아닌 모든 강북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반드시 공간이 있으셔야 하고요.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입니다. 역시 사업 미경험, 유경험 모임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단 올해부터는 상업적 목적의 공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900만 원의 규모이고요. 처음 지원하는 모임의 경우에는 400만 원 이내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고 연속 지원하는 모임의 경우는 7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자부담 10%를 반드시 편성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공간 활성화 접수 마감일은 2월 18일 6시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 협약일로부터 11월 20일까지이고요. 사업 심사일은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장 심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부터는 필수 사업인 열린마을 강좌 이외에 분기별 공간이제 간담회가 필수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같이 모색하고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 역시 10월 총 2회 중간 평가 컨설팅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골목 만들기 주요 사업 내용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연결하는 골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골목을 중심으로 한 근린 단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 반상회를 구성하여 골목의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 단위 거주민 간의 협동을 통해 골목이 어떻게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다시 구성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공유, 마을이제 발굴 및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단 벽화나 화단 가꾸기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회성 사업은 지양합니다. 자격 조건은 골목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의지와 활동 근거가 있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이며 지원 사업에 역시 미경험, 유경험 모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100만 원 규모이며 700만 원 이내에 신규 연속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10%를 편성하셔야 합니다. 골목 만들기 접수 마감일은 2월 18일 6시입니다. 사업 기간은 11월 20일 날 마감이 되고요. 사업 심사는 역시 공관과 함께 2월 25일 현장 심사로 진행되게 됩니다. 역시 골목 만들기의 경우에도 분기별 골목 이제 간담회가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은 이웃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주민주도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마을 공동체 방식으로 풀어내 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굴된 의제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망, 그리고 다양한 지역 제안을 연계해서 문제 해결력을 강화해야 하고요. 하지만 단순 시혜성,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지향합니다. 예시로는 코로나 시대에 대두된 마을 단위의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관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안전한 마을, 마을 기록, 아카이브,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공론장 등 필요한 의제, 자유롭게 선정하셔서 모임 구성원들과 논의하셔서 사업계획서 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마을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제안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입니다. 역시 사업 미경험, 유경험 모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500만 원이고요. 처음 지원하는 모임은 400만 원 이내, 연속 지원하는 모임은 700만 원 이내입니다. 자부담 10%가 의무 편성하셔야 합니다. 지역사회 의제 특화 접수 마감일은 2월 19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사업 심사는 2월 26일 예정되어 있고요. 역시 분기별 특화 의제 간담회가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모임은 어떤 의제로 활동을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을 공동체 의제별 활동 예시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두된 기후위기 문제를 마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또는 자원순환, 도시농업, 골목 가꾸기, 재사용 장터 등 환경과 관련된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 이웃과의 소통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윗집, 아랫집, 또 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의 의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는 동네 사진전, 재능나눔 장터, 연극, 음악 활동 등 강북구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고요. 교육은 공동육아, 학부모 공동체, 방과 후 마을학교 등 마을의 육아환경 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의제도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행사로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안전한 마을 축제, 그리고 마무리 잔치, 활동 공유회 등이 포함될 수 있고요. 마을 기록으로는 마을 공동체 마을 지도 만들기라던가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는 우리마을 인터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권으로는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공동체 접근성이 낮은 이웃들과의 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고요. 요즘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도 큰데요. 마을의 유기동물 주인 찾기 또는 동물학대 근절,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활동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모임 구성원들과 협의하셔서 이런 마을 공동체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다 사업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시고 사업 계획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제외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 보조금 지원 사업이거나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 단체나 모임의 경우, 하지만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코로나로 인한 사유로 중도의 모임을 포기하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 등의 고유 사업 또는 강좌 방식으로 수강생들을 모으는 일반 강좌 운영, 그리고 일회성 사업 및 영리 모임, 그리고 단순 복지 사업비, 단순히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고 끝내는 방식은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하는 거,
그리고 특정 종교 교리 전파하는 사업들은 저희 제외 대상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 학교, 직장 또는 본인의 자녀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재학증명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 생활 기반을 둔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이며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하고 주민 모임은 3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을 말합니다.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최대 5년 5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의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로 참여하신 분은 다른 사업의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로 참여하실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웃 만들기 사업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하셨다면 같은 사업에 있는 모임 활성화 사업의 실무 책임자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동거인,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비와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활동비는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인력에 대한 활동비이고요. 분야별, 직책별 상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단체 운영 경비, 사무실 임차료나 상근집 인건비 등, 그리고 자본적 경비,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사실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강북구 마을지원활동가 분들께서 사업 신청 전에 저희한테 사전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분야별 사업 주안점,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예산 편성 요령, 지역자원 연계 등 필요한 내용들을 연계해드리고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사업 종료일, 그러니까 접수 마감일 하루 전에 사전 상담이 종료되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입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의 경우 공간 임차 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임대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혹시 무상임대 확인서 양식이 없으신 경우는 센터로 연락 주시면 해당 양식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출 방법입니다.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별을 이제 3개나 달아놨는데 제출 방법은 메일 아니고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셔서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업 접수 마감일 날 회원 가입과 서류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시게 되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지원사업, 그리고 신청 및 접수,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클릭하시고 해당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만들기는 2월 22일에서 23일, 모임 활성화는 24일, 공동체 공간 활성화 골목 만들기 사업은 25일,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은 26일 날 진행 예정인데요. 그 심사 일자와 시간은 모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서류 심사 확정 이후 다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유의사항 및 선정 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모임 사업 역량별 그리고 사업 내용별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 성격, 규모,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격 사업이 없으시는 미선정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웃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행정동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별 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정 공고는 2021년 3월 말에 선정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와 그리고 선정자
개별 통보를 통해서 이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협약 절차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대표자분께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와 협약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외에 대표자분들께서는 강북구청 마을협치과를 방문하셔서 협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협약 체결은 모든 심사 결과가 완료된 이후에 실행계획서를 통해서 심사 과정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 계획서를 작성하신 이후 4월 중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실행계획서 검토 완료된 순으로 보조금이 교부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 교육 및 사업관 교류를 위한 선정사업 오리엔테이션이 2021년 4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인근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망 형성, 그리고 정보 교류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이 5월 10일에서 22일 중에 있을 예정이고, 사업 추진 방향 자문, 보조금 지출 및 회계서류 검토 등을 위한 사업 컨설팅이 6월, 10월 사이에 있을 예정이고요.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활동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즐기는 강북구 마을 축제 내용으로 진행되는 마을자치 어울마당은 2021년 10월 중순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영유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육아 공동체를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문화 공간 및 활동을 지원하고요.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마을 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은 마을 미디어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의 기초에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기업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희망지 사업은 동단위 내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은 생활 속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주도형 정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네, 이 외에도 강북구에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바로바로 다양한 공모사업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카톡을 여시고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그때그때 공고되는 강북구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려면 꼭 이 집행 기준에 대해서 잘 아셔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및 관련 서식 추가입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비목 예시에 간담회비가 있었는데 이 비목이 삭제가 되고 사업 운영비에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이웃 만들기를 제외한 사업의 간담회비가 편성하실 때 한도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20%였던 것이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정산시에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회의 및 강의 시에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요. 보조 세목 중 교육비, 그리고 보험비를 기타 세목으로 통합하고 운반비, 예를 들어 택배비, 그리고 우편료, 이체 수수료 편성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공모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편성 가능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편성 가능 항목이 있고요.
활동비는 일반 활동비가 보조세목으로 되어 있고 일반 지급 대상 이외에 대표 제한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하나여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비로는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시외여비, 간담회비,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기타 보조세목이 있고요. 시설비로는 반드시 자부담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 편성이 가능하나 이 항목은 공간사업에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비 주요 집행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반납 관련입니다.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는 보조금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셔야 하고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제외됩니다.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셔야 하고요.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는 그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 후에 반환하시게 되니 이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현황도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월세와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 준수 관련입니다. 예산 집행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출한 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셔야 하고 사업 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조 비목, 간 예산 변경 또는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의 예산 변경 시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을 하셔야 하고요.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 내 예산 변경일 경우는 사업 보고도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방법입니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하고요. 혹 카드 결제가 불가하신 경우는 계좌이체로 지출을 하실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때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증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계좌이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기타 소득, 그러니까 일시적이나 불규칙적 소득의 경우에는 월간 지급 총액 12만 5천 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 원천 징수 후에 지급을 하셔야 하고 사업 소득, 예를 들어서 전문 강사이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인 경우는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 원천 징수 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빙 간소화를 위한 종이 영수증 제출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정산 시에 영수증은 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내역을 출력하셔서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이웃 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준수사항으로 꼭 유의하셔야 할 것은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금지되며 위반 내용 확인 시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음을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비목은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조 비목의 지급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증빙서류는 이후에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8시간 이내, 하루 8시간 이내, 그리고 주당 14시간 이하, 월 60시간을 초과해서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활동비의 단가는 1시간당 1,710원입니다. 네, 이제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업 운영비를 지출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체크카드로 지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가 발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이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시에어비와 같은 내용들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는 1인 1식 8,000원 이내, 다가비는 1인 1식 4,000원 이내에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및 심사비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고비, 강사비 및 공연비, 기타 비목이 있는데요. 강사비 및 공연비에서 강사비 지급할 수 있고, 만약에 3시간을 강의를 진행하실 경우는 초과 시간당 8만 원을 추가하셔서 총 28만 원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비를 예산 편성하시면 되고요. 기타로 교육비, 입장료의 경우에는 1인 1회 8,000원 이내에서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이 가능하고 시설 공사비와 자산 취득비는 공간 지원 사업에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조 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활동비는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인력, 공간 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봄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 1인이 하나여서도 일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 편성 가능 대상 및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꼭 각 편성 가능 대상의 상한과 총 합산 상한액을 유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는 공간 운영자나 촉진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아까 말씀드렸던 1,710원 이내로 편성해 주셔야 하고, 공간 운영자의 경우에는 공간 운영에 대한 활동비를 책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일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간 운영자 활동비를 책정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인쇄비는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하고 또 구입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때 홍보물에는 반드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셔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강북구와 협의 후 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할 수 있으며, 그렇지만 이제 단체나 법인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은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 이를테면 마스크, 소독제, 간이 체온계 등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송비는 물품 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은 보조금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임차료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실 수 있고요.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의 경우 임대를 통해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외여비는 시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산 편성하실 수 있고요.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그리고 시외여비는 실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간담회비는 식비, 다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비, 다가비뿐만이 아니라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타 비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강북구 마을협치과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서 편성이 가능하고요. 이 간담회비는 보조금의 30% 이내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50% 이하고요. 이 30%일 때 이 보조금의 이야기는 총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부담과 보조사업비를 합친 금액, 예를 들면 모임 활성화의 경우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면 자부담 20만 원을 포함하여서 220만 원이 총 보조사업비가 됩니다. 여기에 30% 이내로만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의 시에는 이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비 또는 다가비를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주류 구매는 어렵고요. 식비, 다가비를 동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회의비 및 심사비는 내부자들의 회의나 심사를 위한 수당이 아니고요. 당의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원고비의 경우는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의 기고한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하실 수 있고요. 역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강사비는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강사분께 또는 보조 강사분께 지급할 수 있는 수당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번에 추가된 것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 기준을 적용하실 수 있으나 사전 녹화의 경우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가 2시간이지만 실제 사전에 준비하시고 하는 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3시간에 맞춰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수당 외에 다시 송출하는 어떤 비용에 대한 거는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강사분과 온라인 강의를 사전 진행하실 때는 토상권이나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협의를 하신 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로 사업상 필요시 교육시설 입장료는 1인 8,000원 이내이고요.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를 책정하실 수 있으며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도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반드시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하실 수 있으며 자부담으로 반드시 편성하셔야 합니다. 역시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도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며 역시 자부담으로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제가 형광펜을 그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그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단가, 그리고 인원,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총보조사업비라는 말이 계속 집행지침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총보조사업비란 보조금, 구로부터 지원받으신 금액과 그리고 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총 보조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활동비의 경우는 이렇게 아이돌봄 활동비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급 대상에 대한 또는 지급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하고, 사업 운영비도 여기 첫 번째 세부사업 1 아이랑 마을이랑에 보시면 환경장터 소모성 물품 구입비라고 되면 풀, 가위, 색종이, 도화지 등 문구류에 지출할 것이다 라는 좀 상세한 설명을 적어주시고 이제 총 금액을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비의 경우도 식비의 경우는 8,000원 곱하기 10명 1회인 경우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8만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많나 아마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마을지원 활동가 분들이 사전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을자치센터 또는 강북구청으로 전화 주셔서 사전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 마을지원 활동가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실제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하나하나 이제 작성하셔야 할 텐데요. 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을 해주셨던 곽선희 선생님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알고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랜선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마을지원활동가 곽선희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고민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필요나 욕구를 찾으셨나요? 우리 모임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나 혼자만의 계획이 아닌
모임원들과 소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상의해 주세요. 세 번째, 추진 내용을 정하고 활동이 정해졌다면 우리 모임과 맞는 사업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 예산, 중요하지요? 예산에 맞춰 사업을 배치해 주세요. 여섯 번째, 모임원들과 업무 분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제안자 한 명의 계획이 아닌 모임원이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모임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함께 뜨개질을 하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등 새로운 이웃을 만나 모임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만날지, 새로 알게 된 이웃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 보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모임 활성화는 이미 꾸려진 모임을 더 활성화하고 탄탄한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존 모임원들과 관계가 더 탄탄해지고 새로운 회원의 참여와 지역 자원과의 연계 등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모임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공간 활성화는 모든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소모임과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져 공동체를 강화하도록 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자발적 소모임이 형성되고 관계망을 확장하고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한 마을 거점 공간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골목 만들기는 이웃을 만나고 연결하는 골목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찾아가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골목 단위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골목을 재구성하고 골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웃과 마을 의제를 발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벽화나 화단 가꾸기 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의제를 발굴하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의제를 이웃과의 관계망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계획서의 공통사항입니다. 차례차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칸 없이 모두 꼼꼼히 작성해 주시고요. 모임이나 단체 구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속 지원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신규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안 사업명에는 제출하는 사업의 제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지역은 활동할 행정동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예산은 신청한 사업 유형에 맞게 기재해 주시고 단체 소개란은 단체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 모임의 경우 모임 현황을 작성해 주시고 대표 제안자의 상세 주소와 이메일까지 기재해 주십니다. 실무 책임자는 회계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체 공간, 골목 만들기,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 제안서도 동일하게 다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공동체 공간 사업 제안서에는 공간 운영자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 운영을 담당하실 분으로 1명에서 2명 기입이 가능하십니다. 골목 만들기와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촉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촉진자는 해당 의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촉진,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모이게 된 계기와 제안 배경을 작성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모임과 공간 그리고 골목 사업은 전년도 평가를 작성하시는데 보조금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의제 특화사업은 관련한 활동 성과와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극복 방법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올해 계획하신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웃 만들기와 모임 활성화 사업은 사업 신청 배경을 작성하고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며 6화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간과 골목 만들기 사업 역시 사업 제안 배경과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은 의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지역 현황이 들어가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참여 방안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도 함께 고민해서 작성해 주세요. 사업 목적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며 모임이나 마을의 변화 등 해당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사업으로는 열린마을 광자가 있는데 이는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센터가 주관하는 10개의 강좌 중에 1회를 꼭 참여하셔야 하고 대표 제안자 3인 이상 참여가 필수입니다. 사업비는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제 간담회는 공간, 골목, 의제 특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분기별로 총 4회 진행 예정이고 사업비는 책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나 기대하는 점은 사업의 목표와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점을 작성해 주세요. 지역 자원 활용 및 연계 내용은 이웃 만들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 예시를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과 관리 계획은 새로운 사업 참여자를 위한 홍보 계획과 참여자와의 관계 유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간, 골목, 의제 특화 사업의 경우 공간 운영자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업무 분장은 공간, 골목, 의제 특화 사업에 해당이 되며 반드시 사전 조율을 통해 모임 구성원 간의 업무 분장을 하시고 모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 총 금액을 말하며 자부담은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웃 만들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산 세부 계획은 반드시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는 1회 이상의 사업 참여자를 기재해 주시고 이분들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임원들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시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공간, 골목, 그리고 지역사회 의제 특화 사업은 추가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마련 및 활용 계획이 있는데 사업 참가자로부터 재료비나 참가비, 물품 판매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년도 사업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발생한 수입과 사용 내역은 사업 종료 후에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 목표는 이웃 만들기는 작성하지 않고요. 정량적 목표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목표 한 가지를 정해 작성하시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기재해 주세요. 정성적 목표는 올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한 가지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임과 공간, 골목 사업은 활동 운영을 소개하는 장이 있으며 기입이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채워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 만들기 사업은 사업 대상 골목의 주소와 사진을 꼭 첨부해 주세요.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찬찬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릴 사전 상담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소되셨길 바라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궁금하고 어려우시다면 사전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사전 상담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질문사항은 센터로 연락 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2월 2일, 내일이죠.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의 코로나 이후의 마을 공동체 강의와 마을지원활동가이자 마을공터 작은도서관 배은진 관장님의 강북구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활동으로 함께하고자 마음먹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